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웹페이지 가장 기본적인 플롯이라는 개념하고 박스 사이즈 재는 형태만 가지고 우리는 어디까지 만들었냐면은 딱 맨 위에 부분을 제외하고 안쪽에 이 공간만큼을 제작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 하실 차례는 위쪽에 있는 이만큼의 내용들을 한번 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이 사이에 들어있는 이 공간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 공간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시고 이 박스 자체만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위치는 헤더입니다. 그럼 오른쪽에 CSS 내용도 헤더라는 영역 내부에서 진행을 해야겠죠. 헤더란 자리 내부에다가 들어가야 되는 박스는 일단 고민하지 말고 그냥 div로 짜겠습니다. 왼쪽에 들어간 div와 오른쪽에 들어가는 div로 만들려고 하고요. 주로 이제 헤더에 들어가는 첫 번째 보셨던 박스의 위치는 로고가 들어간 자리잖아요. 그냥 클래스로 로고라고 써보겠습니다. 사실 로고라는 이름보다는 뭐 컴퍼니 네임, 뭐 컴퍼니 타이틀 뭐 이런 식의 이름이 좀 더 좋을 것 같기는 하지만 일단 로고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들어가는 아이는 내비게이션이니까 내비게이션이라고만 쓰겠습니다. 자, 이 아이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내용상에서는 아래쪽에 H1이라고 써있고 내비게이션을 써있는데 일단 이거는 잠시 뒤에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고요. 사이즈만 120에 100으로 되어 있으니 자, 그대로 헤더 밑에다가 클래스 로고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가로값 120 픽셀에 높이값 100 픽셀이라고 쓰고요. 자, 구분하기 위해서 백그라운드 컬러 배경 색깔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컬러는 적당하게 회색 계통이면 될 것 같으니 저는 끝났습니다. 또한 자, 오른쪽에 들어갈 라인입니다. 클래스 내비게이션이라고 쓰고요. 클래스 내비게이션에 들어가는 라인은 가로값 400 픽셀로 되어 있으니 그리고 높이값 똑같이 100 픽셀이고요. 백그라운드 컬러 배경 색깔은 노란색이니까 저는 이 정도 아니면 FC0 정도로 맞춰주겠습니다. 빨간색하고 녹색하고 반반 섞으면 노란색이 되죠. 근데 너무 눈이 아파서 조금 낮췄습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한 상태에서 결과를 볼 건데요. 자, 주의하실 점은 아직 많이 놓치시는 게 많으실 거예요. 뭐냐면 헤더 안에 들어가니까 헤더라는 태그가 시작하고 끝나는 거, 요 내부에 코드가 들어가야 돼요. 네. 여기 끝나는 거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거 지우지 않고 쓰시는 분들 가끔 계시던데 꼭 지우셔야 처리가 됩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결과 보도록 하죠. 자, 해당하는 내용의 결과를 확인을 해보면 자, 들어갔고요. 왼쪽은 들어갔는데 오른쪽이 없네요. 오타가 있나? 이름을 혹시 모르니까 복사해서 붙여놓고 확인해보면 없습니다. 왜 없지? 사실은 헤더에 H는 왼쪽에 있고 내비게이션은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데 오른쪽에 배치할 수 못하는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왜? 둘은 블럭이니까. 그러니 자, 왼쪽 오른쪽 배치할 건데 내비게이션 오른쪽 붙일 거니까 플롯 라이트 쓰면 되겠죠 라고 썼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상하게 들어가죠. 하나를 썼으면 뭐 해라? 이웃한 형제는 같이 플롯 써라. 내비게이션 자체가 로고 바로 옆에 붙을 게 아니기 때문에 오른쪽 끝에 붙일 거기 때문에 플롯 라이트로 썼을 뿐입니다. 그러면 결과는 왼쪽, 오른쪽 문제없이 배치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대로 끝내셔도 되기는 하겠지만 저는 헤더의 높이 값을 안쪽에 있는 내용에 따라서 더 늘어날 수도 있게끔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얘는 늘어난다라는 가정한다면 오토로 바꿀 텐데 헤더의 높이 값을 오토로 바꾸시면 당연히 헤더의 높이는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프터라는 기능을 쓰고 클리어라는 기능을 써야 되는데 너무 많이 했더니 어려워요. 헷갈려요. 그냥 쉽게 하자라는 뜻에서 지난 시간에는 커먼 CSS라는 곳에다가 이렇게 내용을 하나 써봤습니다. 클래스 클리어 픽스라는 기능이 들어가면 처리되게 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전 헤더에다가 클래스 클리어 픽스라고 이름을 달아버렸습니다. 그럼 끝났습니다. 알아서 형성을 시켜줍니다. 솔직히 해결했죠?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추가적인 내용을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봤더니 안에 li란 요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들어가게끔 해야 되네요. 오케이. 내비게이션 안에 li니까 우리는 이 안에다가 넣어보자. li 요소를 넣어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li 요소 채웠어요. 그러면 들어가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기 전에 먼저 몇 가지 점검을 하셔야겠죠. li 요소의 부모는 누가 돼야 됩니까? ul 아니면 ol 둘 중 하나여야 되죠. 그럼 이건 잘못된 거죠. 그럼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div 내비게이션 클래스 내비게이션의 div를 ul이나 ol로 바꿔주시던가 순서 자체가 필요 없는 아이니까 ul이겠죠. 아니면 이렇게 바꿔주시던지 아니면 또 다른 선택지는 UL을 하나를 더 만들어서 그 내부에 li를 채우시던지 그러니까 요소를 한 번 더 만드는 거죠. 선택은 여러분의 자유예요. 선택은 여러분의 자유지만 일단은 지금의 권장 드리는 건 UL로 잡아주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div 내부에 UL로 한 번 더. 자, 이유를 얘기 드리자면 뭐 여러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각 파트 영역마다 해당하는 요소의 제목을 담아라 라는 이유도 있고요. 그보다 일단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UL 자체는 리스트를 순서를 설명드리게 되는 순서가 있든 없든 간에 어떤 리스트의 목록을 보여줘야 되는 건데 그거 자체만 가지고 위치를 딱 잡기에는 뭔가 애매하지 않을까 라는 얘기죠. 그래서 틀을 잡고 그 안에다가 UL을 잡아주시면 여러분이 작업하고 이해하기 편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했던 거고요. 그럼 이 내용에 대해서 자, 우리가 또 작업을 해줘야 될 테니까 들어가겠습니다.
내비게이션 안에다가 UL과 LI를 작성할 건데 단순하게 그냥 UL 이라고만 쓰시면 지금에 만든 이 페이지는 따로 LI를 만든 적이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UL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실제 웹페이지는 UL과 LI를 매우 많습니다. 그냥 쓸 수는 없겠죠. 그러니 최소 내비게이션 안쪽에 아니면 헤더 안에 들어있는 LI라는 뜻으로 표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그냥 좀 가볍게 점 내비게이션의 내부에 있는 UL에다가 작업을 하자. 그리고 LI에다 작업을 하자라는 뜻으로 쓸 건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너무 내용이 길어서 보기가 불편합니다 라고 하신다면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줄여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중간 하나 건너뛰어도 되죠? 자손 선택자니까요. 그럼 LI가 들어가는 아이는 박스를 어떻게 줄 거니? 고민할 거 없이 그냥 이 내비게이션의 크기와 똑같이 들어가면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UL의 크기를 가로값 100%, 높이값 뭐 100%라고 쓰겠습니다. 사이즈가 만약에 허용한다면 제대로 컬러가 들어가 있겠죠. 결과 보겠습니다. 동일한 크기만큼 내용이 처리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LI는 총 6개가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따지면 100 나누기 6 16.6666667이 나옵니다. 그럼 가로값을 16.666667%라고 쓰면 되느냐? 그럼 맨 마지막에는 나는 당연히 밑으로 떨어지겠죠. 그냥 이런 경우는 그냥 끝에 약간 공간을 생기게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고 일단 높이값 꽉 차게 그대로 가겠습니다. 만들어 주시고 백그라운드 컬러 의미 없을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색깔을 써주는데 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능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백그라운드로 이미지라는 걸 써볼게요. 배경은 단순하게 책상만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백그라운드 이미지 말 그대로 이미지를 채워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미지 중에는 리니어 그라디언트도 포함됩니다. 자, 그라데이션인데 얘는 이미지로 봅니다. 컬러로 보는 게 아니에요. 자, 리니어 대시 그라디언트라고 쓰고 뒤에 괄호를 붙입니다. 그리고 이 괄호 내부에다가 이런 표현 하나와 또 샵 이런 표현 하나와 이런 표현 하나를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자, DEG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자, 디그리란 뜻으로 45도 각도를 의미합니다. 이 용어 많이 쓸 거예요. 각도의 각도. 그러니까 그냥 45도 각도. 그리고 컴마 들어갑니다. 얘는 또 컴마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되게 많으니까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컴마가 들어가고요. 자, 여기가 A라는 컬러고요. 여기가 B라는 컬러예요. 두 개가 그라데이션 적용해라 라는 뜻이 되겠죠. 그럼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리니어 그라디언트는 말 그대로 직선
A라는 곳에서 B까지 직선으로 가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이시나요? 45도 각도로 펼쳐져 있죠? 이렇게 이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옆으로 나란히 가야 되는데 안 가네요? 당연히 플롯 레프트가 들어가 줘야겠죠. 자, 플롯을 사용해서 옆으로 나란히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고, 그러면서 크기와 내용 확인해 보시면 1 되고 2 3 4 5 6까지 모두 채워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발견했어요. 자, 이건 제가 일부러 한 번 더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요. 이상한 점이 뭐냐면 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있을까요? 네, li 그 중에서 ul이라고 하는 아이는 순서가 없는 리스트라 그래서 순서가 없다. 그냥 단순한 분리기호의 표시로 사용한다라고 해서 그대로 나온 것 뿐이에요. 네. 즉, 우리는 지금 당장 이 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이거를 div로 할 것인가 아니면 li의 css를 변경할 것인가 고민을 좀 해야겠죠. 자, 그냥 단순하게 분리기호만 지워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리스트 스타일이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없애라. 사이즈를 줄여라가 아니라 없애라는 뜻이니까 none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분리기호는 사라지게 되죠. 간단하게 해결되죠. 하지만 이 li라고 하는 표현이 한 번만 쓸 것인가 자주 쓸 것인가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건 답부터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목록 자체가. 그래서 이 리스트 스타일은 그때그때마다 쓰면 너무 번거롭고 일이기 때문에 대부분 리셋 자리에다가 ul 그리고 ol 그리고 li 자 분리기호를 나타내는 아이들이 얘네들이죠. 없애라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자, 겸사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 바로 윗줄에다가는 아스타 모든 요소들에다가는 마진, 패딩, 보더, 아웃라인 디테일하게 이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워라 라고 썼는데 사실 이 아스타라는 기법은 브라우저를 굉장히 느리게 만든 요인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만 먼저 확인해 보자면 HTML 바디 자체를 없애는 게 맞았고요. 사실 div는 없기는 한데 그래서 안전상 div도 없애라 라고 처리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결과를 이제 다 됐겠지 라고 확인해 보시면 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렇지? 이유는 이 아이는 누구? 바로 UL에 의한 UL에 의한 마진이 존재한다는 거죠. 사실 UL뿐이 아니라 LI도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컴마 UL과 OL과 LI 점사 다른 리스트 형식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DL, DT, DD도 포함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런 아이들 자, 당장은 완벽하게 다 쓸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유출을 하면서 써먹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초기화 정리를 좀 해줘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제 로고 자리도 한번 볼게요. 자, 로고를 똑같이 div를 잡은 다음에 사용하셔도 되기는 한데 사실 굳이 얘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블럭 요소일 뿐 아니라 그 위치에 그 형태만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냥 얘는
div를 h1으로 통째로 바꿔주기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내부는 사실 비워두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이트에 대한 이름을 써주셔야겠죠. 우린 이게 웹 기초니까 웹 기초라고 언급을 해야겠죠. 자, 결과를 한번 보시면 오른쪽에 들어간 내비게이션은 자리를 잡았는데 왼쪽에 들어간 I는 또 떠 있습니다. 이거 왜 자꾸 뜨는 것인가 라고 확인해 보시면 H1도 마진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 우리는 이를 확인했으니 다시 순서대로 보면 제목과 내용으로 보면 다시 H1부터 쓰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H1, 2, 3, 4, 5, 6까지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서 추가로 달아줍니다. 자, 가독성 위해서 제가 이렇게 줄바꿈 해놓은 거니까 확인하시고 컴마 잊지 마십시오. 자, 이렇게 해주시면 H1 사이즈도 해결되고 여백도 처리가 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 수정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실제로 로고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클릭하면은 원래대로 돌아가는 영역을 많이 쓰잖아요. 자, 그러니 그 아이는 A 태그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A 태그로 감싸줄 거고요. 위치는 우리는 뭐 알고 있는 위치로 가져야겠죠. all content.html로 가도록 처리하겠습니다. 물론 뭐 이게 싫다면 인덱스 메인으로 돌아가시게끔 하시면 갔다가 다시 오는 형식을 취하겠죠. 자, 결과 보시면 클릭할 수 있게끔 확인할 수 있고요. 점사 다른 아이들도 링크를 담아주겠다라고 하신다면 이 아이들 모두 A 태그를 담아서 쓰되 주소가 따로 없다라고 하면 그냥 비워두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비워주는 게 아니라 당장은 없으니 언젠가는 주소를 채워주겠습니다 라는 뜻으로 임시 주소를 만듭니다. 샵 이것을 임시 링크라고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놓고 나서 이제 확인을 해보면요. 내용들은 이렇게 파란색 글자로 떠요. 이 형태를 뭐라고 하면 하이퍼텍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 클릭하면 페이지를 이동하게 만드는 이런 거를 하이퍼텍스트라고 하는 거죠. 파일 이름이 잘못됐나 보군요. 자, 이거는 뭐 수정하면 되는 거니까 all content 수정하고요. 자, 페이지를 이동하게 만드는 아이를 하이퍼텍스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우리가 아까 보셨던 형태 잠깐 보시면 기본은 파란색인데 클릭해서 페이지를 갔다가 오니까 색깔이 달라지죠. 자, 이런 형태들을 흔히 의사를 전달한다. 내가 뭘 했는지 의사를 전달한다는 뜻으로 슈도코드라는 것을 이용해서 수정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은 이제 잠시 뒤에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이 아이들의 크기를 한번 보시면 따로 언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자, 내용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가로가 좀 좁죠? 그래서 얘는 사이즈가 작네. 그 얘기는 이 부분은 클릭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정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클래스 로고 자식으로 있는 A에다가 추가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밑에서는 자식 선택자로 안하고 자손 선택자로 했던데 상관 있나요? 상관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자잘한 요소들은 이렇게 쓰는 편이고요. 만약에 이 내비게이션이었다면 UL에
자식인 li로 표현을 했을 거예요. 저라면. 근데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간략하게 쓴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로고에 자식으로 들어있는 A에다가 가로값을 꽉 채우고 높이값을 우선 꽉 채워보겠습니다. 일부러 구분하기 위해서 배경 색깔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태그에다가 크기를 주고요. 자, 사이즈는 퍼센테이지를 줬기 때문에 부모가 가지고 있는 크기와 동일하게 가지겠죠. 100%니까. 자, 그럼 결과물이 어떻게 되는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A가 가지고 있는 원래 글씨, 이 글씨 크기만큼보다 더 커지지 않고 있습니다. 딱 이게 끝이에요. 여태까지 다른 아이들은 사이즈를 충분하게 가질 수 있었는데 왜 A는 사이즈를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질 수 없느냐? 이유는 하나죠. 쉽게 이야기해서 HTML reference.io라는 사이트를 이용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사이즈를 가질 수 없지? A는 inline이라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inline이라고 하는 이 요소는 크기 값을 가질 수 없는 아이 중에 하나고요. 이외의 추가적인 속성에 대한 내용들은 여기 들어있으니 차후에 확인하십시오. 자, 크기 값을 가질 수 없는 아이이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줘도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사실상은. 근데 나는 이거 사이즈 주고 싶은데 방법 없나요? 그렇다면 강제로 보이는 디스플레이 형태를 블럭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쓰시면 됩니다. 강제로 블럭 요소로 바꿔주시면 A 사이즈는 크기 값을 가지는 형태로 변경이 됩니다. 즉 보시면 어디를 마우스를 갖다 대더라도 문제없이 링크를 할 수 있는 아이로 바뀌겠죠. 자, 현재 페이지가 아니라 새로운 페이지를 띄워서 처리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속성 중에 타겟이라고 하는 다른 속성을 언더바 랭크라고 쓰시면 새로운 페이지로 띄울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다른 페이지로 띄워주겠죠. 자, 동일하게 해보겠습니다. 내비게이션 쪽에서도 A를 작성을 할 건데요. 너무 선택자가 길어지면 복잡하니까 적당한 선을 두시고 하시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3단계 이상은 잘 안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이 아이도 동일합니다. 자, 디스플레이 블럭을 주고요. 가로 값을 꽉 차게 해볼게요. 높이 값을 꽉 차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구분 짓기 위해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흰색으로. 정확하게 흰색이 아니라 반투명한 색깔로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반투명하게 하시려면은 RGBA라고 하는 아이로 쓰셔야 됩니다. 흰색은 255, 255, 255, 0점 하고 원하시는 퍼센테이지를 쓰시면 되겠죠. 자, 그럼 해당하는 배경 색상만 투명하게 바뀌는 아이로 됩니다. 확인해 보시면 약간 은은하게 색깔이 들어가는 걸 확인이 될 거예요. 너무 밝아서 잘 안 보인다 하시면 그거는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컬러 조정하셔야겠죠.
자, 뒤에 색깔이 은은하게 그냥 나올 수 있게끔 구분만 되면 문제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걸 진행하기 전에 하나는 더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잠깐 주석 걸고요. 자, 백그라운드 컬러를 흰색으로 준 상태에서 일부러 이렇게 할게요. 자, 흰색으로 준 상태에서 확인해보면 뒤에 안 보이죠? 가끔 어떤 분들이 인터넷 찾아보니까 오퍼시트라고 하는 아이가 있던데 이건 뭔가요? 이것도 투명하게 하던데 맞습니다. 이것도 투명한 아이가 맞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투명도와는 다릅니다. RGBA는 말 그대로 배경 색상만 반투명하게 만드는 아이예요. 배경에 대한 색상만. 근데 오퍼시티라고 하는 아이는 해당하는 이 A 요소 자체를 반투명하게 만드는 아이입니다. 그럼 자, 이것도 1을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나오냐? 안에 들어있는 글씨까지 투명하게 되는 거죠. 해석이 다르죠? 통째로 투명하게 될 거니 아니면 배경 컬러만 투명하게 될 거니 이 차이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배경을 투명하게 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거예요. 첫 번째 H1 같은 경우는 이 로고 자체만 그대로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나머지 LI들은 1번부터 6번까지 전부 다 연달아 있는 목록입니다. 여러분한테 여쭤보죠. 제가 마우스를 올리고 있는 위치가 LI03인가요? LI04인가요? 구분하시면 여러분 천재입니다. 또 반대로 마우스를 주먹을 쥔 상태에서 움직여서 정확하게 03과 04를 아예 딱딱 맞춰서 배치하는 거 쉬울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만약에 글씨가 또 작다면 더 심각하겠죠. 그러니까 또 여기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가 나 이제 4번에 갖다 대야지 이렇게 쉽지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를 링크와 링크가 들어있는 상황이라면은 사이는 반드시 띄워 주셔야 됩니다. 어느 것이 어느 것이라고 구분할 수 없으니까. 자, 띄우는 거는 A가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A를 줄여서 처리를 할 수 있기는 해요. A를 흔히 90% 하면은 A의 크기가 줄어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톡 풀리죠? 손가락 다시 되죠? 손가락 풀리고 손가락 이렇게 하셔도 돼요. 실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 말고 LI에서 이런 기능도 있다라는 걸 보여드릴게요. 패딩이라는 걸 이용해서 살짝 자, 지금은 튀어나갈 테니까 박스 사이징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 두 개의 속성을 추가로 넣겠습니다. 자, 약간의 맛보기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속성을 만들어 넣으시면 결과는 띠링 자, 이렇게 바뀝니다. 자, 아까와 지금의 차이점 보이시나요? A를 건드린 게 아니라 감싸고 있는 아이에다가 무언가 패딩이라는 어떤 기능을 넣었더니 전체적으로 안으로 밀고 들어와 버립니다. 그러면서 A가 가지고 있는 어떤 크기가 네, 잡히는 거죠. 똑같이 먹죠?